안녕하세요, 강량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보들이 하기 쉬운 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제가 초보일 때 가장 하기 싫었던 게이지를 내는 작업, 스와치를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지금 새로 구입한 콘사로 이렇게 스와치를 내고 있어요. 원래는 무늬 스와치를 내야 되는데 생각 없이 스와치 얼른 내보자 라고 해서 스타킹의 스티치를 내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무늬 스와치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스와치를 내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실이 너무 부드러워요. 이 실은 올랑올랑 야안에서 다운 콘사 민트색으로 구매를 한 콘사입니다. 다른 실들은 한 겹짜리인데 이 민트색은 제가 4겹짜리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스와치를 내보려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들은 한 겹짜리라서 따로 와인딩을 해야 되는데 이 민트색은 콘사도 4겹짜리지만 선물로 서비스로 주신 건지 이렇게 작은 볼실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가볍고 너무 부드럽고 진짜 옷 만들면 짱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 실입니다. 일단 지금 스와치를 내고 있어요. 스와치는 가로 세로 곱하기 가로 세로 10cm 이상의 정사각형으로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와치는 크면 클수록 실제 옷을 만들었을 때 게이지 차이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실이 너무 비싸거나 적은 양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크게 스와치를 내주는 것, 가로 10, 세로 10cm 이렇게 그 이상을 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게이지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작년 10월에 그래 옷을 뜨개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하기 전에 이미 한번 뜨개로 성인 옷을 만들어 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게이지가 뭐야, 나는 장갑도 그냥 내가 만들던 사람이야, 목도리도 알아서 계산해서 잘 만들었어, 꽈배기도 내가 알아서 넣었었거든, 이렇게 생각하면서 게이지를 무시하고 그냥 바로 도안을 가지고 뜨개를 들어갔어요. 아마 그게 뿌티니트의 컨트라스트 스웨터였나? 그렇게 배색이 좀 들어갔던 스웨터였는데 그냥 한 가지 색으로 뜰 생각으로 따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나 엑스라지 사이즈 입으니까 엑스라지 사이즈를 선물할 거였으니까 그냥 엑스라지 사이즈 뜨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성복의 엑스라지 사이즈와 그런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손뜨개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스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와치는 원단의 샘플 같은 거예요. 굳이 원단 시장 이런 데 가지 않더라도 무슨 옷을 맞춤복을 맞추거나 할 때, 특히 뭐 교복을 맞출 일이 있으면 그런 재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뜨개 옷으로 할 때는 원단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실을 원단으로 만들어서 그 원단의 느낌을 보는 게 스와치죠. 그래서 그 스와치를 만들 때 어떤 굵기의 실을 쓰냐, 어떤 굵기의 바늘을 쓰냐, 그리고 나의 손땀은 어느 정도인가, 이거에 따라서 스와치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것이 게이지죠. 그래서 그런 굵기의 차이를, 게이지를 확인하면서 뜨개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그냥 그 옷은 영영 빠이빠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게이지 내야 해? 스와치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실패를 하는 뜨리니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스와치 만드는 방법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 스와치 내는 방법이 다르다고도 들어서 제가 내는 방법, 초보 뜨리니가 만드는 방법으로 이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옷을 너무 빨리빨리 만들고 싶지만 일단 스와치를 내는데 하루 이틀의 시간을 소요합니다. 스와치를 가능하면 코를 잡을 때 가로 10cm 이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뭐 5mm 이하의 바늘을 주로 쓰신다면 코를 한 30코 이상, 30코에서 30코 이상 잡고 좀 굵은 바늘로 뜬다 라고 하시면 20코에서 25코 정도를 코를 잡고 편물을 떠주게 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세 단은 가터뜨기, 그리고 양옆에 3코씩 가터뜨기, 그리고 마지막 3단 가터뜨기,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느낌으로, 정사각형 액자틀 느낌으로 가터뜨기가 들어가고 그 가운데에 무늬나 대부분은 메리아스 뜨기로 편물을 완성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왼손 뜨기가 조금 익숙치 않아서 가능하면 오른손으로 뜨는 게 편물이 고르게 나오는 편이에요. 이 실이 굉장히 세탁 후에 많이 도톰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은 굉장히 얇지만 5mm 바늘로 지금 게이지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 성근 느낌도 있고 그런데 세탁 후에 아마 많이 달라진다고 들어서 그렇게 사용 중입니다. 지금 쓰는 바늘은 치아오구 밤부 5.0mm입니다. 확실히 이 치아오구 바늘은 니트프로보다 엄청 뾰족하고 오일만 먹인 그런 바늘이라 가끔씩 라놀린을 발라주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치아오구는 이 레드 줄이 엄청 좋다고 평이 나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 바늘은, 이 줄은, 바늘에 딸린 이 줄은 이 안에 약간 그 강관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들어있어요. 스프링처럼. 그래서 줄 자체, 케이블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고 스피는 되지 않지만 힘이 있어서 바늘을 돌릴 때 알아서 이 케이블이 짠 하고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돌돌 말아서 보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케이블 자체가 힘이 좋기 때문에 쫙 펴져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붓거나 해서 케이블을 길게 구부러지지 않게 관리하는 그런 수고 없이 사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이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저처럼 손으로 미는 타입으로 뜨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치아오구 같은 경우는 따로 코팅이 된 바늘이 아니고 오일을 먹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자체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앞이 조금 뭉툭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늘 중에서 4.0인가 4.5는 좀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앞이 다른 바늘에 비해서 조금 더 뭉툭해지긴 했어요. 물론 뭐 니트 프로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치아오고끼리 비교했을 때를 보면 훨씬 앞쪽이 좀 뭉툭해진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너무 뾰족한 게 싫어서 불편하다고 하면 반부 같은 경우에는 앞에를 좀 평평한 바닥이나 딱딱한 곳에 약간 좀 두드려서 앞을 뭉툭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치아오고 반부가 그렇게 매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니트프로 심포니 우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무 바늘이 이렇게 매끄럽구나 대박 막 이러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치아오고 반부를 쓰니까 처음에는 좋은 느낌이었지만 막상 쓰니까 조금 거친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손이 잘 안 간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래 피부가 건조하고 그럴 때 좀 응급처치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라놀린 크림이 있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던 나우푸드의 100% 라놀린 크림이었어요. 라놀린이 양털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뭐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식물성 기름을 그 대나무 바늘에 발라서 건조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원래 신선한 양털을 사용하면 바늘이 매끄럽고 윤기 나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양털 기름이니까 이걸로 관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좀 거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라놀린 크림을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한 하루 반나절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휴지로 닦아냈는데 처음보다는 확실히 부드러워졌어요. 물론 처음 쓸 때는 양털에 조금 끈적끈적한 라놀린 기름이 좀 묻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훨씬 제가 사용하기에 좋은 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니에게도 그 라놀린 크림으로 바늘 관리를 해라 라고 추천할 정도로 라놀린 크림의 용도가 바뀌었어요.
건조한 온 몸에 손, 발, 손톱, 발톱까지 사용하는 그런 크림이었는데 이제는 바늘에게도 양보하는 그런 크림이 되었습니다. 완전 만능. 일단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바늘들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일단 치아오고 바늘로 열심히 스와치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도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스와치를 내는데 하루 이틀 정도를 투자하라는 이유는 만드는데, 스와치를 뜨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스와치를 만들면 세탁 전 게이지를 확인하고 세탁 후 건조된 편물의 게이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둔 다음에 본 작업에 들어가야 좀 더 확실한 게이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늦게 알았습니다. 실제로 세탁 후 게이지, 세탁 전후의 게이지를 확인하는 것도 지금 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세탁 후 게이지를 내라고 해서 또 세탁 후 게이지만 냈었죠. 그랬더니 세탁 전과 후에 세로 수축이라든지 아니면 가로 늘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한 실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지는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스와치 기록하는 그 메모장에 세탁 전, 후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세탁 전에 편물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면서 이 정도 뜨면 어느 정도의 길이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을 완전히 똑같이 따라하진 예상에서 100% 맞는 그런 길이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대충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탁 후에는 이 정도 늘어나니까 이 정도만 떠도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세탁 후에 좀 많이 줄어드니까 이거는 이만큼은 더 떠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세탁 전후의 게이지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스와치는 본 작업에 들어가기 하루 이틀 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본 작업을 엄청 많이 뜨고 싶다고 하더라도 스와치 또한 본 작업의 일부라고 꼭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어떤 분의 얘기에서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스와치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열심히 스와치를 내고, 나중에 이런 스와치들을 모아서 또 뜨개라든지 담요 같은 거를 스웨터나 담요 같은 것들을 만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될 정도의 스와치 양이 되지는 않지만 저도 이왕 좋은 실들로 하는 거고 실이 모자라서 스와치를 풀어서 뜨지 않은 이상은 스와치가 남게 되니까 이런 것까지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스와치들을 모은다면 스와치 스웨터보다는 담요 같은 걸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그럴 날이 또 올 수도 있겠죠? 계속 스와치를 확인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거의 정사각형 정도로 지금 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를 확인하면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게이지를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뜨개는 장비빨이잖아요. 또 장비를 또 구매하고 싶더라고요. 막 사방 게이지자 이런 것도 있던데 꼭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더 뜨개를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구매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결국 저는 그냥 줄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줄자 중에서도 앞쪽이 0cm부터 바로 시작되는 줄자, 그런 줄자를 지금 애용하고 있어요. 앞에가 손으로 좀 뺄 수 있게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던가 하면 0cm를 조금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야 될까? 그 부분을 따로 찾아서 코에 맞춰야 되니까 그냥 0cm부터 바로 줄자가 시작되는 그런 자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를 사용해서 게이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지금 시점에는 영상에 만들어진 스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그 스와치를 만든 것을 풀어서 제가 뜨고 싶은 네일 스웨터 스와치를 만들고 있거든요. 물론 실이 지금 새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새 실로 젖지 않고 물에 젖었다가 말리지 않은 실로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뭔가 괜히 아깝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실이라고 막 엄청 애착이 가고 그런 실이긴데 또 새 실로 스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약간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 느낌? 그래서 지금은 스와치를 풀어서 다시 무늬 스와치를 내고 있습니다. 도안에서 원하는 스와치는 무늬 스와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출산 후 일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저는 집순이긴 하지만 집에서만 있는 건 집에서만 뭔가 살림하고 이런 건 저한테 안 맞고 전 진짜 바깥 활동이 맞는 사람 같아요. 바깥 활동하는 게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뜨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은 게 아쉽더라고요. 예전에도 뭐 목도리나 장갑 같은 거 만들긴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많은 시간 할애하면서 뭘 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뜨개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픕니다. 스와치를 적당한 길이로 만든 다음에 코막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덮어 씌우기 방법을 사용해서 코막음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스와치를 만들 때는 코 잡는 거, 캐스트온, 그리고 코 막음, 바인도프 그냥 편안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늘어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약간 신축성 있는 코막음을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좀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끝과 끝은 그냥 쫀쫀한 막음을 해주는 게 오히려 스와치의 모양을 잡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은 그냥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운콘사 로즈 핑크 색상인가 3겹짜리로 만들어서 그거 스와치를 냈었는데 그때는 길이 조절을 잘 못해서 실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바인드 오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코막음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실을 코 사이에 그냥 쭉 밀어 넣어서 그냥 더 이상 풀어지지 않게 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실이 여유가 있는 상태라면 바인드 오프를 말끔하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 스친핀으로 그 스와치를 잘 말릴 때 모양 잡기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게이지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세탁 전 게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줄자예요. 바로 0cm부터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게이지 확인하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손땀이 고른 편이 아니라서 편물의 아래와 위, 좌우 이렇게 코와 단을 2번씩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한 코 이상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하고 있어요. 한 군데서만 확인하면 세탁하고 세탁 후에 또 코 늘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래쪽, 위쪽 편물을 반 정도 가른 다음에 위, 아래, 좌우 이렇게 2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손땀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일자로 평평하게 잘 나온 곳에서 가능하면 게이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게이지를 확인할 때는 정말 집중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이죠. 단순히 코를 세는 건데도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줄자를 놓고 손으로 세다 보면 가끔 빠지는 코들이 있어서 좀 뾰족한 걸로 돗바늘이나 대바늘 같은 걸로 하나씩 콕콕 찝어가면서 세고 있습니다. 분명 대바늘도 있었는데 왜 가위로 저러고 있는지 과거의 저를 이해할 수 없군요. 지금은 세탁을 다 한 상태입니다. 물기를 수건으로 잘 말린 다음에 평평하게 사각을 잘 맞춰서 시침핀을 꽂아뒀습니다. 원래 블로킹 천이나 블로킹 판 같은데 평평하게 각도를 맞춰서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일자로 사각형이 잘 나오게 해서 시침핀을 꽂아두고 스팀 다리미로 스팀을 충분히 먹여줘서 기모감이나 털에 그런 느낌이 잘 살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그 스팀마저 잘 말리고 난 다음 이렇게 세탁 후 게이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로 10, 세로 10cm 안에 몇 코, 몇 단이 들어가는지 다시 확인해주면 이제 스와치 만들기는 끝입니다. 뜨리니가 뜨리니에게 하는 당부, 뜨리니가 뜨리니에게 하는 편지. 오늘의 내용은 뜨개를 하기 전에 스와치를 꼭 내라. 스와치에는 꼭 하루 이틀 정도 투자를 해서 만들고, 가장 편안하고 기본적인 방법으로 스와치를 만들고 세탁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게 전후 게이지를 꼭 확인하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뜨개 옷을 뜨개질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행복한 뜨개 하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